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합곡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를 할 주제는요. 삼국의 문화예요. 삼국의 문화. 어떤 식으로 삼국의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볼게요. 자, 불교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불교를 수용하거나 공표했었던 그런 왕은 고구려의 소수리망, 백제, 침류왕, 신라의 법흥왕입니다.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통일해서 그 사상에 뭔가 특히 신앙생활 같은 경우에는 좀 절대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이 제일 높은 곳에서 관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백성들을 좀 끌어안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왕은 곧 부처다.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었던 사상적 통합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왕이 부처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실제로 이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국가로서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제 떠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국가 보호에 염원을 담아서 사찰을 세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호국불교라고 해요. 호국불교. 나라를 보호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탑, 불상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막 사람들이 탑을 돌면서 아니 불상에 절을 하면서 물론 자신의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뭔가 큰일이 발생하면은 비는 거예요. 나라를 보호해달라. 우리나라 왜 호국불교가 많이 발전했냐면은 보세요. 계속 쳐들어와요. 계속 쳐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요 삼국시 되면 서로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를 보호하는데 이 종교적인 어떤 힘을 빌리고 싶었던 게 당연했겠죠. 자, 그래서 호국불교와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일단은 이 불상에서 그리고 탑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불교 어떤 문화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보통 우리나라 그 불상들이나 문화재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름에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보물 1호, 보물 2호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긴 거예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 다 여기다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울 땐 힘든데 아니면 볼 때는 길어서 귀찮은데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금동으로 만들어졌고 영가 7년에 만들어졌고 열의 입상이다. 머리 이렇게 뽕뽕뽕 만들어져 있고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서 있는 데 고구려 시대의 것이다. 그러면 이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산에 마의 삼존불. 마는 갈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는 절벽이란 뜻이에요. 절벽에 갈아가지고 조각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몇 개예요? 3개. 서산에 있는 이 절벽에 벽에다가 이렇게 조각해 놓은 삼존불. 이게 서산마의 삼존불상이죠. 자, 서산마의 삼존불상의 특징은 바깥에 있잖아요. 실외에. 그렇다 보니까는 태양이 뜨고 그리고 질 때 얼굴의 표정이 그림자 때문에 웃었다가 화냈다가 다시 뭐 점잖았다가 또 웃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표정이 매우 달라진다. 그래서 웃는 어떤 표정은 그걸 이제 누가 캐치를 딱 해서 백제의 미소 같다 이런 애칭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랄지 미륵사의 미륵사지 석탑이랄지 이런 것들이 백제의 어떤 유물 유적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미륵사지 석탑은 왜 몇 층인지 안 나오느냐. 정림사지, 미륵사지. 자, 여기서 지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정림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미륵사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에 터만 남아있다. 선생님이 몽고 침략기, 대몽 항쟁기 얘기하면서 그렇게 좀 약간 광분했었던 게 뭐였죠? 그렇게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찰이 당연히 많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웬만한 사찰은 다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그 몽고만 쳐들어왔었나요? 뭐 그 뒤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심지어 6.25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남아있는 곳들은 복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간신히 살아있거나 이런 곳들이죠. 그래서 석탑은 돌로 돼 있으니까 타도 안 탄 것뿐이에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윗부분이 파손이 돼 있어서 몇 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층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 신라 분황사에 자, 여기 모전석탑. 여기에 전탑이면 전탑이지 모전석탑이 무엇이냐? 석탑인데 전탑을 모방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탑을 모방한 석탑. 전이라는 건 벽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잘하게 돌을 만든 다음에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재료는 돌이다. 자, 그러면은 전탑을 모방했다. 이것은 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중국. 왜냐면 중국은 돌보다는 이 강이 많잖아요. 큰 강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큰 강보다는 산이 많고 그 돌이 많거든요. 근데 강에서는 뭐가 많아지냐면 모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많은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좀 유행입니다. 그러니까는 재료가 그 나라에 맞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국식으로 전탑을 모방한 석탑을 지은 것. 이게 바로 분황사 그 모전석탑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황룡사도 그러니까 황룡사가 있지 않아요. 황룡사지 9층 목탑. 이건 지금 없습니다.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주의 지금은 동인데 예전에는 벨이라고 했어요. 승격이 된 거죠. 벨리에 있는 삼존불. 그 벨리에 있는 삼존불들은 신라 하면은 뭔가 신라, 불국사, 석굴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신라는 통일신라 전에는 그렇게 멋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약간 동네 약간 투박했어요. 소박하고 투박한. 벨이 삼존불이 약간 투박하면서 뭔가 친근한 그런 느낌을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마의 삼존불처럼 벽에 있는 게 아니라 삼존불이 그냥 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삼국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파됐습니다. 자, 그것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요. 왜 삼국의 문화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다 있어요. 고구려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가부좌를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부좌는 양쪽 다리를 이렇게 꼬는 거잖아요. 반가부좌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유상.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가사유상이 불교의 일본으로 불교가 넘어가는데 굉장히 이 나라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이 나라도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진 연도보다 일본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이렇게 생긴 사유상의 그 연도가 훨씬 더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과 과학기술에 대해 볼게요. 학문. 한자가 보급되고 학문이 발달했다. 그래서 한자와 여기서의 학문은 주로 유학이죠. 그래서 이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고구려에 뭐 있습니까? 태학이죠. 그래서 이 태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역사도 가르쳤다. 그리고 백제는 교육기관을 몰라요.
백제의 교육기관이랄지 기타 등등등 어떤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박사 제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박사라는 게 지금 개념이랑 비슷해요. 어떤 학문에 통달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제도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 경전이랄지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신라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신라는 일단은 그 태학처럼 국학이 있었고요. 근데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어떤 화랑의 모습을 그 유물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유적에서. 그게 뭐냐면은 임신석이라고 그래서 임신년에 서약해서 기록해 놓은 돌이에요. 그래서 화랑들끼리 이제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러면서 뭔가 자신의 나는 공부를 어디까지 성취하겠어. 유학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겠어. 이런 어떤 서약을 여기다가 낙서처럼 돌에다가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백제에서 글을 썼다 이런 것에 한자를 잘 사용했다 이런 그 증거로 사택지적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택지적이라는 좀 높은 성인, 관리로서 귀족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적어 놓은 비석이거든요. 그건 되게 멋있게 써 있어요. 그 글자도 모양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거는 이 젊은 어린 화랑들이 쓴 거기 때문에 되게 삐뚤삐뚤하고 정말 약간 초등학생 글씨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그 남아있는 어떤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유학 또는 한학을 공부했었다. 한자를 공부했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자긍심, 충성심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 많이 좀 매칭이 되죠.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신집, 백제에서는 고흥의 서기, 신라는 거칠부의 국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거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은 이제 천문학인데요. 천문은 하늘을 보면서 어쨌든 하늘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이 뭐예요? 날씨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 뭔가 위를 쳐다본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걸 왕권이랑 연결시키기도 했고, 자, 어쨌든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켰다. 여기에 이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증거로 이 신라의 첨성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관측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견이 좀 분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첨성대에서 별을 관측했다. 그만큼 그 구조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별을 관측하고 천문학에 그 삼국시대 사람들이 조예가 깊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하거나 뭐 고분이나 탑이나 성곽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수학적인 지식을 활용했고요. 금속공예 기술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려, 조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재주가 않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똑똑하고 예쁘고 뭐 자긍심을 가지세요. 손재주가 많다. 이건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세공품들이 많이 수출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이 금속공예 기술이라는 것이 발달했다.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의 그런 벽화에서 나오고, 백제에서는 백제 금동대학로, 도교 문화가 전파되는 어떤 증거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자연물, 동물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물들, 그러니까는 거기에 산이랄지 아니면은 금동대학로가 그 연꽃 봉우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용의 모습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디테일에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그 작은 향로에다가 다 넣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도교 문화, 자연물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자, 그 다음에 칠지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지가 7개인 칼이에요. 이 가지가 7개인 칼이 거기에 막 뭐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런 것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의 백제의 왕이 일본의 왕에게 그 선물로 하사하였다. 그러니까는 곡물로 바쳤다가 아니고 선물로 동생한테 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본과 교류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 세공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금관, 가야의 금관, 이런 금관에서 그 금관을 만들어내는 기술들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천마총에서 여러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따 고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유물들 중에서도 또 역시나 금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여러 무덤에서 나온 금관들을 보면서 아, 신라의 세공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분으로 갈게요. 사실 삼국시대 하면은 고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덤을.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문화 시간에 다 해드렸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은 돌이 무대기로 위에 얹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얹어져 있는 무덤도 있고요. 장군총처럼 멋있는 어떤 큰 바위들이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이렇게 겉에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돌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다 돌무지, 돌무대기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근데 고구려에서 이게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이 고구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다 후기에는 뭘로 바뀐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중국식으로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중국이 이렇게 방으로 무덤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 장군총에 나와요. 그래서 직사각형 돌로 네모난 테두리를 쌓고 그 속에 막돌을 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막 돌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백제 같은 경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예, 돌무지 무덤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구려보다 아무래도 평야지대고 산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돌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무지가 조금 낮아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의 계단. 그래서 석촌동 고분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식. 근데 이걸 계단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둘. 좀 사이즈가 작고 계단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은 백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이 있다.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이 있기 전에 돌방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사이에 이렇게 무덤에서 벽돌이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게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벽돌 무덤이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이 벽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벽돌이 나왔다라는 것은 중국과의 뭔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처음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무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널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봉토가 이렇게 약간 덮여져 있고. 자, 그래서 이 널 안에 약간 방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장품들이 많이 묻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그 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넓게 어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넣어 놓은 거죠. 자, 여기 이거랑 굴식 돌방무덤의 차이. 여기는 이렇게 길만 알면은 입구만 알면 여기 거를 다 도굴해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적인 도굴꾼도 많지만 일본에서도 도굴을 엄청나게 많이 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한 무덤에는 그 부정품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돌무지 덧널무덤은 이거를 그 도굴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무너뜨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에 있는 신라시대의 부장품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천마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마총 안에 있는 그 말 안장, 가죽 말 안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게 바로 천마도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이 신라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무덤이라면은 그것도 역시나 나중에 뭘로 바뀐다?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굴식 돌방무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방이니까 당연히 옆에 벽화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시신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 시신에게 뭔가 좋은 곳으로 가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부장품은 많았을 것이나 다 도굴을 당하고 근데 벽을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사방에 사신도를 그려 넣었다든가 아니면 천장에다 뭐 그려 넣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벽화는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분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봤었던 어떤 문화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국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은구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 호국불교. 이건 왕권을 뒷받침하죠. 태조왕, 고이왕, 내무왕의 공통된 업적이 불교를 수용한 것이다. 고이왕이 아니죠. 그죠? 여기도 아니죠. 내무왕도 아니죠. 이분들이 아니라, 그죠? 소수리망, 침류왕, 법흥왕. 이분들이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국가 보호의 염원을 담아서 이게 호국불교라고 그랬죠? 절, 탑, 불상 이런 것들을 제작했고요. 백제 불교 예술의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마의 삼존불이 있다. 서산의 마의 삼존불.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통해서 삼국시대 불교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요, 일본에서 국보예요. 본인들이 만든 것이. 근데 본인들이 만들었는지 사실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만들어줬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국보라는 거죠. 그만큼 일본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일본은 뭐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자 하는 화랑의 의지를 기록한 비석으로서 유교 도덕 실천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마운영비, 임신서기석, 충주, 고구려비, 북한산, 순수비, 광개토, 대학릉비 중에서 정답은 임신년에 기록해서 맹세해서 기록해 놓은 돌 2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갈게요. 사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게 용이 이 연꽃의 봉우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완벽한 수학적 비례로 만들어졌어. 신라 불교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어. 당시 신라의 귀족 문화를 확인할 수 있어. 백제의 도교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세밀한 공예 기술로 백제의 미소를 엿볼 수 있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내용 정리해서 설명한 내용이죠. 도교 문화. 이 도교 문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자연물들 모두를 얘기해요. 도교라는 것이 무의자연, 즉 모든 자연의 그런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이 나오면 도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을,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신라는 신흥왕 때 신라는 지등왕 때 거칠부가 구국사를 편찬했다. 자, 이 역사서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는 뭐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은 교훈을 얻고 그리고 다음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이때 당시에 어떤 자긍심과 애국심 이런 걸 고취시키고 나라를 잘 운영하는 데 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일본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했다. 이 역사서에 대한 얘기네요. 이번 학문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서. 교육서는 아니죠.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읽을 수 있는 불경. 이것도 아니고요.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농업서. 이도야 향차를 이용하기 위한 책. 이 언어에 대한 책.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가와 나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돌무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다. 그리고 사실은 천마총이 이렇게 생겼는데 천마총이 입구 있지 않아요? 그거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굴꾼도 가지 못한 거죠. 자, 가와나의 설명. 이거는 방이 있잖아요. 일단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딱 입구만 따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은 그냥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굴에 선생님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도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장품이 굉장히 많았다. 여기는 부장품은 없지만 그래도 방이 있으니까 벽이 있고 거기에 그림을 잘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신라에서 유행했다. 맞죠? 도굴이 어려워서 껴목걸이가 많이 출토된 자. 이것도 맞죠? 나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무령왕릉이 있다. 무령왕릉은 뭡니까? 벽돌 무덤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나는 백제 웅진사비시기에 유행하였다. 웅진사비시기가 백제에서 보면 후기잖아요. 백제의 후기, 그리고 고구려의 후기, 신라의 후기는 다 이런 굴식 돌박 무덤을 했습니다. 다 후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벽화가 없고 나는 벽화가 있다. 여긴 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 벽이죠. 돌로 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제시문의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왼쪽 사진은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 왕의 무덤입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출토된 묘지석을 통해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벽돌로 무덤 만들어졌어요. 누구예요? 무령왕. 자, 무령왕의 시대에 있었던 특징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마한의 전 지역을 복속하였다. 이거는 마한을 완전히 영토를 넓혀버렸다. 근초고왕 때죠. 그리고 관산선 영토에서 전사했다. 이건 누굽니까? 성왕이죠. 이거 다 한 내용이에요.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이것도 역시나 성왕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건 침류왕이죠. 지방의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하고 나라를 통치체제를 조금 더 정비한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 문화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어떤 사진 자료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직접 사진이나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눈을 더 많이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